그 심장에 가슴에 탁 불을 질렀던 어느 한 청년이 이봉창 의거를 본 이후에 네. 또 김구를 찾아온 거예요. 네. 그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네. 사진으로 함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봉길 네. 의사십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나와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또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는요, 사실 김구를 만나기 전부터 자신의 어떤 그 거사를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 이미. 이미요. 예, 그래서 이 윤봉길 의사는 이 훈고공원 일대에서 땡땡땡땡으로 변장해서 매일 훈고공원을 탐색했다. 라고 하는데, 자, 예. 땡땡땡이 들은 어떤 모습을 변장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분은 선생님이신가 봐. 아마추어. 네. 네. 공개해 주시죠, 뭐 그럼요.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윤봉길 의사는 장수로. 채소 장수로 변장해 매일 홍커우 공원을 탐색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채소 장수를 변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하려면 탐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되며 네. 뭘 해야 되며 그래서 채소 장수 변신해가지고 이 훈고공원을 탐색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엔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게 돼서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채소 장사를 하며 홍커우 공원 쪽을 지나다니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일 전쟁도 끝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동경 사건과 같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믿고 써주시면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김구 선생님도 윤봉길 의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이미 알고 예. 계셨어요. 이게 왜 홍콩공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인 청년이 있으니까 어. 저 청년 참 괜찮은 친구 같은데 나중에 큰 일을 하겠군. 뭐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찾아온 거죠. 네. 찾아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감동을 하게 되는. 그렇겠네요. 뭔가 이 윤봉길이란 이 친구가 뭔 일을 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네. 네. 그럼 윤봉길 의사님은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윤봉길 의사는 주로 이제 교육 사업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묘소를 이렇게 여러분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글을 못 읽었구나. 맞아요. 비석에 있는 글을 못 읽으니까 아버지 묘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글을 알고 있는 윤봉길한테 와서 아. 저희 아버지 좀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아니 아버지 묘소 바로 저기 있는데 그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무지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교육 사업에 네.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교육 사업만으로는 좀 더 힘들겠다 먼저 적극적인 어떤 투쟁을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상하이로 가셨는데 네. 그때 이미 결혼하셨어요. 15세 때 이때는 좀 일찍 결혼하니까 네. 결혼하시고 부인도 있고 당연히 부인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었죠. 네. 떠날 때 이 아들들에게 했던 그 뭉클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오, 위에 떴습니다. 뭔 말일까? 한번 저 한자인데 한번 저 저 좀 읽어볼게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로 좀 한자 공부하는데 취미생활로 한자 공부를 한다고요? 예, 뭐 좀 이상하죠? 네, 아니요. 아니 대단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대단했어요. 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항상 왜 하는 거지? 막 아무튼 이거는 제가 알고는 이거 장일 걸. 장부 출가생 불환인가? 와 아, 대단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른 장, 뭐 지아비 부. 그만해. 네, 장- 알겠습니다. 장부가 집을 한번 나오면 네. 나오기로 마음 먹었으면 살아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정말 굳은 다짐을 하고 네. 떠난 거예요. 근데 아유 사랑하는 그 진짜 그 강포에 쌓인 그 아들들을 아유. 두고 저런 그 다짐을 갖고 나온다라고 아.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인데 김구 선생과의 만남이 근데 그렇게 오래 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932년 그 4월 29일 홍고공원에서 그 일왕 그 생일 기념식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 그 공고가 난 거예요. 네. 거대하게 할 테니까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물통 하나, 도시락 하나 이런 걸 들고 들어와라. 아. 라는 그 공고가 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음. 그 준비를 음. 윤봉길 의사가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다 모두가 다 윤봉길 의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날 그 거사의 그 당일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렵다. 야 진짜 어우 어떠셨을 것 같아요? 되게 긴장되고 무섭고 뭐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우셨을 성공할 수 있을까, 거예요. 네.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들키지 않고 뭐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어쨌든 던지고 어디로 네.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잡혀야 되나, 도망을 가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생각이 있겠죠. 망감이 교체했을 것 같죠. 네. 그렇죠. 한번 사진 한번 좀 먼저 보시죠.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네. 저는 아주 옛날에 그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진을 봤어도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여러분 이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젊어 보이는데 25밖에 안 돼요. 25이요. 네, 그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25살. 대학생의 나이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 마지막 사진을 아까 그 이봉창 의사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지막 사진을 지금 찍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윤봉길 의사의 그 당일 그 네. 거사 당일의 모습들이 있는데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거사 당일날 아침 마지막으로 밥을 함께 먹는데 윤봉길 의사의 기색을 살피니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마치 농부가 힘든 일을 나갈 때 아침밥을 잘 먹듯이 윤봉길도 힘든 거사를 앞두고 태연이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야, 그러니까 거사를 앞두고 그냥 밥 한 끼 든든하게 먹는 모습 보고, 야, 농부가 밭일 나가기 전에 밥 한 끼 잘 먹는 모습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이 엄청난 거사가 있는데 밥이 넘어올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임무를 위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게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네. 식사도 또 오래 못 갑니다. 딱 시간이 7시가 되니까 아침 7시가 되니까 이 종이 울린 거예요. 7시를 알리는 종. 그 혹시 그 회중시계 예. 네. 정말 그 그 일화 알고 감동적인 있어요. 이야기인데 7시가 되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윤봉길 의사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차고 있는 시계를 이렇게 보게 돼요. 예, 보게 되면서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제 시계가 새 시계입니다. 당시 유권이면 엄청나게 그 거금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너무 낡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시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 시계를 가지시고 선생님이 그 낡은 시계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로 바꾸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택시겠죠. 예, 그 차를 타고 떠날 때도 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또 김구 선생한테 또 줍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 정도 돈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어라고 했으니 이 돈이 저한테 지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길을 가는데요. 라고 하자 이 김구 선생이 울먹이시면서 목매이시면서 그럼 우리 지하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이 네. 나오고 있죠. 정말 이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예.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제가 지금 눈물 나는 어떤 그 장면은 뭐냐면 거사를 치르기 전에 윤봉길은 아빠잖아요, 아빠. 아빠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한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네. 그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 저도 아빠라서 이게 어떤 심정일까가 와 닿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한번 아나운서께서 한번 좀 네. 감정을 실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제가 너무 이런 너무 감정 있는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저도 네. 울먹한데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위인들이 많으니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게 편지 가슴 이렇게 아픈. 참그
자신의 아들들 떠올리면서 쓴 편지잖아요. 엄청 큰 희생하는 거고.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 편지를 놓고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갈 수 있을까? 보통 용기나 어떤 보통 이상을 뛰어넘는 분들이 우리 앞서서 계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32년 이런 걸 다 남기고요. 1932년 4월 29일 그렇게 정말 수십 번 오고 가면서 탐색을 끝마쳤던 그 홍코우 공원에 정말 그 도시락 폭탄 그리고 물병 폭탄 네. 이거 들고 네.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제주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도시락 폭탄이 터져서 의거에 성공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네. 근데 그 사실이 아니지 않나요? 예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던졌던 그러니까 이 거사에 성공했던 폭탄은 네.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그 물병. 물병. 네. 네, 그 물병 폭탄이었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도시락 폭탄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못했죠. 이제 잡히게 되는데 어쩌고 이거 일본 국가가 쫙 울려 퍼지는 순간 사실 그것도요 홍콩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게 검색을 통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진인데 홍콩원에 직접 가시면 그때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그 주위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군대가 와 있는 공간이에요. 예. 그 군대가 와 있는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서 폭탄을 던졌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러면서 일본 국가가 딱 퍼졌을 때 그 군인들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이 물병 폭탄을 던져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던 그 고관들이 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의거를 일으키게 되는데 네. 결국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되고요. 이 배우가 누구인가를 네. 일본은 이 윤봉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네. 엄청난 고문과 엄청난 그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구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1932년 12월 19일 일본 가나자 형무소에서 총살형으로 25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되는데 그 맨 마지막 총살 당할 때 그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관역을 이렇게 딱 그려놔요. 예. 그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윤봉길 의사의 그 손을 한번 좀 보게 됐어요. 그맨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예. 근데 이 나무대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총알 한 방이면 여기 관역이 그려져 있으니까 한 방이면 바로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이때 저라면 어땠을까? 저는 왜 마치 그 놀이터 같은 데 갔을 때 자이로드롭 같은 거 타고 올라갔을 때 맨 마지막 떨어질 때 막 네네네네. 꽉 쥐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정말 그 순간 꽉 쥐고 있죠. 그럴 것 같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손은요 꽉 쥐고 있지 않아요. 아, 그냥 편안하게 올려놓고 계세요. 편안하게. 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구나.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걸 하셨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그냥 평온하게 맞이하고 계시구나라는 예. 걸 그분의 그 손끝을 통해서 네.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봉길 의사가 순국 전에 남긴 말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되게 계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가슴이 참 이렇게 울리는 어떤 그런 말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뭐 오늘 백범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물들을 지금 만나봤지만 정말 그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뭘 지키려고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걸까?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잊지 않고 그 날, 100년 전 그 날을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홍석천 씨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이 행사가 3월 1일 날 잡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네.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 원 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힘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굳은 신념이 옳다면 네. 한 번쯤 용기를 내서 목숨을 다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원희 셰프님은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1919년 3월 11일 지금으로서는 100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날의 그 일이 없었더라면 과연 내가 지금 한국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음식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한국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물레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 사실 좀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좀 외국인이고 이 역사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막상 해보니까 와서 제가 공부도 좀 했고 지금 이 토크 하면서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었는지 직접 느꼈던 것 같고 좀 좋았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을까요? 그 생각도 저는 옆에서 또 들었었습니다.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